그 빗썸 수수료 얘기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그냥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리자면 0.25%를 기본 수수료로 하고 쿠폰을 등록하는 경우에 0.04%의 수수료로 책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0.25%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0.04%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둘 다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표시를 해야 네, 되겠죠. 그러면 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보시면 빗썸 네이버 광고 화면입니다. 이 빗썸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화면인데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고 분명히 쓰여 있는 게 확인되십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뭐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의원실이 확인을 해본 바 실제로는 0.04%를 적용받는 소비자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실제로 되게 높은 수수료를 받은 소비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폰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실제로는 0.04%의 수수료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젓이 0.04%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제 생각에 문제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소위 다크 패턴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실제로는 평균 0.051% 그러니까 그 0.04%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책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이걸 뭐 부당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부당이익이 한 1,400억 이상 비싸게 가져갔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어, 이 수수료 사기로 규정했을 때 1,400억 이상의 부당 이득이 생긴 거면 저는 꽤 큰 문제로 다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언론 기사 몇 개를 훑어보니까 빗썸 측에서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뭐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자기네들은 이게 이제 뭐 고객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했다, 팝업도 띄우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가입 절차거든요. 가입 절차를 해서 저기 수수료 쿠폰 등록 바로 가기라는 걸 들어가서 실제로 등록하기까지 눌러야지만이 0.04%까지 갈 수가 있는 거니까 5만 대다 광고했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가 넉넉하게 0.04%를 쿠폰 등록을 통해 적용받았다라고 이야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거 주십시오. 다른 문제도 좀 지적해 볼 건데 업비트랑 코인원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 그 레드라인을 쳐놓은 데를 보시게 되면 수수료가 0.05%다. 업비트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코인원에도 0.2%라는 걸 적어놨는데 빗썸에서 보시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수료라고 해서 물음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몇 퍼센트라고 쓰여놓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0.04%를 적용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오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이 그 가입 절차 그리고 이 코인을 매수하는 절차에서 다 좀 문제점이 좀 있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저 부당이득을 제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저 다크 패턴이라고 보는 이유가 보시게 되면 20대 이하 이게 부당이득 이제 억 원 단위로인데 보시면 50대 60대 이상에서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한 80% 정도 1,100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50대 60대에게 집중됐다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레터러시가 아무래도 젊은 세대보다는 부족한 중장년층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예,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께서도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다크 패턴의 일종이라고 저는 충분히 보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아직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크 패턴으로 뭐 판단하지는 아직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관련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는데 제가 요 빗썸 사례를 좀 보다 보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좀 들여다보니까 마침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다크 패턴의 종류를 19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올려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올해 네, 처음으로 예, 시행령으로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던 내용들인데 보니까 과태료가 뭐 1,000만 원 이하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라서 부당이득이 1,400억 이상 받아간 상황에서 과태료가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엔 현저하게 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느낌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런 과태료를 징수할 때에 보통 부당이득에 비례해서 과태료를 책정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액을 500만 원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사실은 500만 원 받는
차라리 맞 예. 맞거든요. 제가 사업자 입장이라 그런다면.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당이득에 비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저도 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피해 정도에 부합하는 그런 그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에 대해서 뭐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건 관련해서는 그게 표시광고법, 그러니까 다크 예. 패턴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인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 빗썸이 다른 업체에 비해 수수료가 기본 수수료는 제일 높더라고요. 근데 0.04% 제일 낮다 이런 식으로 그 네이버 광고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런데 쿠폰 등록을 번잡하게 해놨으니까 저는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고 보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좀 이 문제를 철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